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2020년 한국 경제 앞이 캄캄합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결국은 대통령의 오만과 착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에 100조를 투자해 가지고 2.4%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완전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없는 경제 성장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19일 날 내놓은 2020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2.4%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망치는 그동안 나왔던 국내외의 경제 전문기관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1.7%를 예측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메릴린치는 1.6%, 한국투자증권은 1.8%, LG경제연구원은 1.8%, 그리고 하나금융연구소는 1.9% 이런 것 같이 1%대를 예측한 기관도 있었고요. 2%를 넘는 다른 전문기관들 역시 2.0에서 최대가 2.3입니다. 올해 애초에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은 2.7%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마무리한 지금 실제 성장률은 2.0%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2.0%도 위태위태합니다. 사실상 1%대로 추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뒷걸음질 친 수출이 내년에는 3%대로 늘어날 것이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률치를 2.4%로 올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 전망 자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외부의 요인들에만 기대치를 엄청나게 걸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라 하는 이야기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1%대로 추락한 것은 뭐냐면 외부 요인보다는 철저하게 이 소득 주도 성장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 그리고 지지부진했던 규제 개혁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 진단은 하지 않고 또다시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책 오판을 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화랑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추락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꿈속을 헤매는 예측을 하는 것은 오롯이 대통령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부처는 사실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인재들이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경제정책을 내놓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청와대 눈치 보기가 극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고용지표 같은 통계 수치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또 주 52시간 노동 이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집권 2년 반 동안 유지해왔던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이어가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다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일일이 반박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고용의 질과 양이 늘어났다. 이 부분만 봐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착각이 얼마나 극심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에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를 총 94만 5천 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은 2조 9천억 원인데요. 전체 일자리 예산 25조 5천억 원은 한 10%에 해당되죠. 문제는 이러한 직접 일자리 내용입니다. 총 94만 5천 명 중에서 노인 일자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4만 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것 같은 그래서 월 20만 원 주는 이 알바식 일자리죠. 그런데 정부는 이걸 토대로 해서 일자리가 늘었고 실업률도 줄었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정작
늘어나야 될 일자리가 어디입니까? 30, 40대 핵심 일자리 아닙니까? 이 30, 40대를 중심으로 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8만 명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25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국민들 이제 알 만한 분들 다 알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정책들을 극찬하면서 2020년에도 그 정책 기조들을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이 캄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간 자금과 공공기관을 동원해가지고 100조를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2.4%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서 25조 원, 민자사업에서 15조 원, 공공기관에서 6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치 자체가 완전한 허구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된 게 거의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벌 기업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할 리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자 사업도 현재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5조 2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투자하는 건 뭐 이게 정부가 팔을 비틀어서 하는 것이니까 예상대로 될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공공기관의 적자를 각오하고 투입되는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살 깎기죠. 기본 가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 자체가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도 경제계획에는 해외로 나간 유통기업을 40%가량 늘리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유턴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죠. 기계를 통째로 해외 이전하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고요. 해외 투자 자본들 역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반기업 정책들이 판치는 한국으로 기업들이 유턴한다? 이건 상상도 못할 내용입니다만은 버젓이 2020년 경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20년 경제계획에는 노동혁신 같은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 말의 성찬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혁신을 이룬다고요? 고용 유연성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요? 꿈도 꾸지 못할 내용입니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한국 경제인데 감히 정부가 노동혁신을 이룬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역시 말뿐이라는 것은 이미 타다 논란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성장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날 청와대에서 민간 기업인들까지 초청해가지고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열었죠. 그 자리에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바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이념적 가치관에 기초한 경제정책들,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정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2.4% 성장을 이룬다고요? 그 꿈을 이루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정책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틀 안에서 새 출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한다고요. 그 꿈을 이루려면 좌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반기업 정책부터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조 천국을 이룬 노동 정책 역시 대전환을 이뤄야만 경제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꿈꾸는 100조 원 투자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당장 폐기해야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야만 합니다. 정부가 강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일할 시간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시시콜콜하게 경제정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자유주의죠. 민간의 경제 활력과 제조업을 살리려면 이런 가치관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아직도 반기업적 좌파 경제 가치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또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이념 정당들이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재정 퍼붓기를 통해서 겨우 대한민국 경제를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좌파 경제 이념에 매몰돼 가지고 독선에 가까운 결기들이 넘쳐나는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희망은 완전히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만인지 착각인지 무지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 대한민국 경제를 2.4%로 성장시키고 싶다면 돈을 쓰려 하기보다는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려고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고에 문재인 정부가 전혀 귀를 기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암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망가져야만 허망한 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유튜브의 댓글에 왜 문재인을 대통령이라 부르느냐, 대통령이나 호칭 빼라, 도저히 대통령 같지도 않은 사람을 왜 대통령이 부르느냐, 기분 나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문재인을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Y타임스는 공식으로 등록된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식 직함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